안녕하세요. 박선투입니다. 오늘은 MMA 선수부 좀 이런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꼭 저는 사실 선수를 막 키우려고 그렇게 노력한 기간은 굉장히 짧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하게 된 계기도 처음에 저도 이게 제가 20대 때 체육관을 오픈을 하니까 저도 사실 현역 나이였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막 되게 열정이 넘쳐가지고 내가 돈을 별로 못 벌더라도 이 작은 체육관에서 나의 이 전력을 쏟아서 진짜 훌륭한 선수를 만들어 보자 막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저도 아마추어부터 선수 내보내고 세미프로 보내고 프로도 보내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었는데 근데 결국은 이게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남는 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돈 쓰고 시간 쓰고 이런 식으로 막 했었는데 그 친구들이 저한테 사실 그렇게 막 고마워하지도 않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더 안 좋게 많이들 끝났습니다. 저도 나름 노력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돌아보면은 저도 좀 너무 젊어가지고 이게 좀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제 욕심대로 좀 하려고 한 그런 면이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지금 미안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현타가 와가지고 저는 그런 프로를 완전히 만드는 그런 선수들을 키우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만했는데 제가 운동을 지금도 가르쳐 보고 그 전에도 꾸준히 그랬고 MMA 선수부 특히 큰 팀에서 운영되는 그런 선수부 요런 거를 원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찾아와서 좀 그런 식으로 크고 싶다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지금도 여전히 꾸준히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제가 MMA 큰 팀의 선수부로 가면은 실제로 좀 도움이 될까? 좀 요런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이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요게 두 개로 갈라지게 되는데 일단 이게 도움이 되려면은 내가 일단 지역체육관 이런 데서 기초가 거의 완벽하게 닦여져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MMA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타격, 레슬링, 주짓수 요거에 대한 이해도가 충분히 갖춰진 상황.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이해도가 갖춰졌다라는 것은 저의 개인적 기준으로 타격으로는 아마추어 정도는 그냥 가볍게 이길 정도. 적어도 그 정도. 그러니까 아마추어에서 아마추어 타격 시합 이런 데서 진다. 요 레벨은 그냥 기초가 안 돼 있다. 요 정도로 봐야 되고요. 그건 되게 간단하게 이겨야 되고요. 그리고 레슬링도 적어도 생체권에서는 입상이 가능할 정도. 그 정도면 더 좋고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면은 한 레슬링 지금 엘리트 고등부 요 정도랑 해서 어느 정도 할 정도. 물론 이기긴 쉽지가 않겠죠. 근데 어느 정도는 좀 주거니 받거니 어느 정도 가능할 정도. 요 정도까지는 만들고요. 그리고 주짓수 해서 퍼플 정도? 그 정도 레벨의 이해도는 있는 게 좋습니다. 물론 도복 주짓수에서 하는 모든 그런 기술들을 정확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내가 원하는 서미션을 내가 좋은 자리에 갔을 때 성공시킬 수 있다. 그리고 상대가 어떤 기술을 쓰는지 내가 회피를 할 수가 있다.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해야 합니다. 물론 근력이나 체력은 당연히 갖춰진 상태에서 이게 할 수 있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동네 지역 체육관에서 거기까지는 관장님이 제대로 시스템이 갖춰지고 그 정도의 이해도가 있으신 분이라면 거기까지는 제가 데려갈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 돼서 이제 우리나라에 제가 이름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좀 유명 체육관들이 있잖아요.
그런 체육관들,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우리나라에서 그게 가능한 곳이 5군데? 한 요 정도인 것 같아요. 나머지 체육관에서는 그 정도 좀 캐파가 나오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고요. 적어도 선수부라고 제대로 돌릴 수 있는 인원수가 한 20명, 거의 이 정도는 돼야지 그 선수부다운 좀 퍼포먼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수부 가서 얻을 수가 있는 거는 일단 MMA 큰 팀 선수부라는 것은 거기서 내가 기술을 배워간다, 뭐 요런 마음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됩니다. 일단 기술은 다 익혀서 가져온 상태에서 그 전국에 있는 강자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겨루고 일반 체육관에서 하기 어려운 좀 거친 스파링, 서로 아무래도 동네 체육관에서 그렇게 하면은 관장님이 엄청 힘들어 합니다. 이게 맨날 막 일반 관원들 여기 다치고 저기 다치고 막 어디 부러지고 그러면 관장님이 그럴 때마다 엄청나게 곤혹스럽습니다. 잘못해서 법적 소송 이런 데 휘말리시는 관장님들도 상당히 많으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관장님들이 선수부를 어떻게 손대는 거를 굉장히 어려워 하십니다. 그리고 선수부를 만약에 그렇게 케어를 해주려면은 관장님의 개인적인 시간이나 노력도 엄청나게 많이 소모가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그런 전국의 작은 체육관에 에이스들이 그 큰 유명 체육관들 가게 되면은 이제 다 같이 던져놓습니다. 던져놓고 매일 스파링 시키고 체력 훈련 굉장히 강하게 하고, 아무래도 뭐 체력 훈련 이런 것도 이 일반인들 사이에서 하다 보면은 혼자서 채찍질 하는 게 좀 한계가 있겠죠. 진짜 강자들하고 체력이 정말 좋은 분들하고 같이 훈련을 하는 게 그런 시너지 효과는 크게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반대로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약자를 신경 써주지 않습니다. 물론 뭐 어느 정도 이게 신경 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미 강자들이 많은 체육관에서 이 약자를 우리가 키워서 쓰겠다 요런 마인드로 접근하기가 힘듭니다. 당장 뭐 메이저의 큰 프로 무대에 뛰고 그런 선수들이 훨씬 더 급하죠. 바로 뭐 다음 달에 시합 있고 뭐 몇 주 뒤에 시합 있고 이런 선수들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 친구들이 당연히 체육관에 대한 오랫동안 공헌한 것도 훨씬 크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당연히 메인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 약한 친구들은 어떻게 되냐? 샌드백이 됩니다. 제가 그 큰 팀에 있다가 저한테 배우러 오고 그런 친구들도 많이 봤는데 그냥 기초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몇 가지 뭐 기술은 있긴 한데 좀 기초를 탄탄하게 익혀서 왔다라던가 그런 느낌을 전혀 못 받았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어느 정도 진행을 하면 할수록 이게 알아서 익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옆에서 어느 정도 케어를 받고 정확하게 이 왕도를 짚으면서 가고, 그래서 그게 내공이 쌓이면은 그 다음에 자기만의 이런 특기라던가 자기만의 스타일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기초가 완전히 된 친구들은 큰 팀에 가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친구들은 관비 셔틀과 샌드백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강자들 입장에서는 약자들을 많이 때려보는 게 본인들 이 실력을 늘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되게 많은 그 약한 선수들이 거기에 가가지고 그렇게 좀 희생이 되는 경우를 저는 되게 많이 봤습니다. 물론 뭐 거기서 진짜 독종이어가지고 거기서 막 깨달음을 얻고 그래서 정말 강해지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저는 기초를 안 익힌 상태에서 가서는 그러니까 효율성이라는 거를 저는 좀 격투기 쪽에서 싫어하긴 하거든요. 이게 요즘에 워낙 정보가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이라도 내가 힘들 것 같거나 아니면은 요거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은 거를 막 철저히 무시하고 그쪽 길을 가는 사람을 되게 바보 취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꼭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어떤 경험이든 그게 최종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부터 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큰 팀에 가갖고 선수부 가서 시작을 하고 그러면은 그냥 배우는 것도 없이 그냥 갈리기만 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아무래도 사람 몸에 데미지가 쌓이고 부상을 입고 요런 거는 한계가 되게 명확하거든요. 사람마다 정해진 게. 그거를 일찍 소모해가지고 내가 억지로 막 악으로 깡으로 견디고 그런다고 과연 그게 장기적인 선수 생명에 도움이 될까? 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운동 배우는 친구들도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정도 때가 되면은 빨리 그 큰 팀으로 보내줘가지고 더 이게 날개를 펼 수 있게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하는 편인데, 실질적으로 그 레벨까지 갈 수 있는 친구들이 많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 밑에 있다가 큰 팀에 가가지고 이게 좀 더 MMA 선수부 이런 식으로 빡세게 하겠다 해서 간 그런 친구들도 있는데, 대부분 그 다음에 또 막 잘 풀리고 막 그런 케이스들을 저는 많이 못 봤습니다. 근데 그게 좀 어느 정도 안타깝기도 한데, 이게 잘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잘 만나신다면은 거기서 어느 정도 케어를 받고 충분히 좀 성장을 하신 다음에 더 큰 팀에 가서 도전도 해보고, 저는 그런 걸 되게 추천합니다. 그리고 큰 팀의 가장 큰 장점은 그거예요. 이 빅리그에 보내본 그런 경험이 있는 팀들은 그쪽에 커넥션들이 되게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 나를 그쪽 프로모션 쪽에 좀 밀어 넣어줄 수 있는 그런 라인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매니지먼트적인 거를 활용을 잘 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좀 더 접근을 해야지.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거 가면은 나를 알아서 키워주겠지. 이런 식으로 막 전국에 막 지방에서 서울까지 다 올라가고 막 그래가지고 힘들게 막 노가다나 막 배달 이런 거 하면서 막 선수의 꿈을 위해 막 달려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걸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충분히 기초를 그 지역에서도 충분히 상관없어요. 내가 지역에 있어서 너무 좋은 뭐 MMA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게 없다 그러면은 각각의 전문가들을 찾아가가지고 충분히 단련을 하시는 게 저는 괜찮은 선택지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타격, 레슬링, 주짓수 요거를 내가 묶으려고 나중에 MMA 체육관에 간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내가 나 정도 뭐 이렇게 신체 능력 좋은데 내가 동네에서 좀 치는데 그냥 뭐 요런 마음으로 MMA 선수부에서 내가 뭐 처음부터 시작을 하겠다. 이거는 뭐 진짜 천재는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본 바로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친구들은 아직까지 저는 못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명 선수들도 거의 다 그래요. 뭐 다 타 종목을 하든 아니면 뭐 다른 지역 체육관에서 하든 그러다가 결국은 큰 체육관에 가가지고 이렇게 성장한 케이스들이 대부분이지, 당장 내가 뭐 큰 체육관에 간다고 거기서 나를 엄청 푸시해 주겠지? 요거는 몇몇 특수 케이스들을 제외하고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1월도 거의 다 지나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설날인데, 저도 이 1월 돼갖고 좀 체육관이 바빠가지고 요즘에 영상 많이 못 올렸는데 더 영상도 많이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궁금하신 주제나 그런 게 있으시면은 항상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할 수 있는 만큼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